여러분은 말버릇이 있으신가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말버릇만 가지고도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내 속마음이 읽힐 수도 있습니다. 말버릇은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버릇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감추기도 힘듭니다. 오늘은 살면서 흔히 접하게 되는 말버릇 7가지에 담긴 치명적인 속마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지혜들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간파하여 대비하고 만일 내가 이런 말버릇을 갖고 있다면 고쳐야 할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다가 결과가 잘못됐을 때 주변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쯤 보인다. 이미 잘 안 됐다는 결론이 다 나온 상황에서 마치 결론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말하여서 사람을 열받게 만들기도 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진작 말해주는 법은 없고 이미 결과가 나온 뒤에서야 얘기한다. 이런 사람들이 뒷북치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속마음은 평소에도 자신이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있기에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할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작 말하지도 않고 옳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시점인 주변 사람의 실패가 결정난 후에 가서야 자기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미리 말했다가 잘 될 수도 있으니 결코 진작 말해주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라는 아니란 충고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이 사고의 바탕에 깔려 있다. 그렇기에 무언가 자랑할 게 있으면 틈만 나면 자랑하기 바쁘다. 그래놓고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하다. 자신이 실수하면 변명을 해대는데 그 태도가 몹시 당당하기까지 한다. 자기는 합리화하며 관대하게 대하지만 상대의 실패에는 냉정하게 대하는 모순.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적을 만들고 주위 사람을 떠나게 하는 잘못되고 못돼 먹은 말버릇이다. 때로 이런 말버릇은 말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경쟁자를 몰아낼 때 쓰이기도 한다. 성공하기 힘든 일을 떠넘긴 후 결국 실패했을 때 이런 말투를 흔하게 들을 수 있다. 상대방의 능력을 칭찬하며 그 일을 맡도록 한껏 분위기를 올리고 나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만 살짝 흘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그런 후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러게 내가 뭘 했나라며 애초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았던 일을 떠넘겨 놓고 그 사람의 실패를 비난한다.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연기를 했던 것이다. 더럽고 비열하기까지 한 이런 방법은 회사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나라는 말은 자기 잘났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거나 적을 공격할 때도 사용한다. 감춰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기에 상황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잘났다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진작부터 알려주시죠. 다음엔 미리미리 꼭 알려주세요라며 상대의 아니란 충고에 별 의미 없는 답변을 통해 대수롭지 않게 털어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만일 평소에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게 내가 뭘 했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에 뱉은 진짜 조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실수가 안타까워 상대의 실수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에 이런 말을 건넨 것일 수도 있다.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이런 말을 했다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조언일 수 있으니 우선 귀담아 듣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그러게 내가 뭘 했나라고 말하는 유형의 사람은 자기만의 정답에 얽매이기 쉽다. 그런 탓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고 새로운 일에 선뜻 도전하지 못한다.
행동하기보다 말만 앞세우고 불만과 핑계를 달고 산다고 말한다. 바로 이런 단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게 내가 뭘 했나라는 말은 사실상 별 쓸데없는 의미이니 이젠 더 이상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트레스 받거나 상처받지도 마라. 쓸데없는 말과 핑계에 휘둘리지 말고 대신에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에 용감하게 나서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행동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이며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그건 그렇고 한창 대화를 나누다. 그건 그렇고 있잖아라며 대화하던 주제는 내팽개치고 불쑥 화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말하던 사람은 갑자기 말이 끊겨 당황스럽다. 하지만 기분 나쁨을 내색하지 못하고 그 흐름에 따르기 일쑤다. 정확히 말하면 내색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분명히 기분 나쁨을 표현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친다. 말을 끊었다고 화를 내게 되면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고 별것 아닌 일로 화내는 것 같아 기회를 단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은 절대 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말하는 중간에 말을 끊는 것은 그게 누구더라도 호감을 주기 힘든 행동이다. 그런데 이런 예의를 지키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며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심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내심이 없거나 대화가 흥미롭지 않다고 느끼기에 일 수도 있고 자신이 잘 모르는 대화이기에 자신이 중심에 서고 싶어서 일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모두 예의 없음을 정당화할 수 없고 모두 비호감인 태도이다.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행동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면 부족한 인내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그건 그렇고라는 말 자체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쉽다.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시하며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 된다. 그건 그렇고라는 표현은 사용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경청하는 자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대화란 상호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공공의 장소에서 이러한 행위는 천박하다 할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인간이 진정으로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깨닫고 또한 스스로 자기 개발을 통해 반드시 키워나가야 할 사회적 덕목이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인내를 함양함으로써 상호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그런 것도 몰라. 이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사실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자기는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용을 두고서 면박을 주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모르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와 상처를 준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 또한 인간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기에 그저 무례한 헛똑똑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것도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는 것을 무기 삼아서 과도한 자부심을 품는 이들이다.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행동이 지나쳐 사회생활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아는 것을 얘기할 때 그저 잘 들어주어라.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면서 잘난 체 하며 떠들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허점이 드러난다. 헛똑똑이들은 말이 길어지면 허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도록 질문을 계속 퍼붓는 것과 같은 전략이다. 논리의 한계가 드러나면 그것을 통해 상대방의 무지함을 역으로 공격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을 닫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몰라라는 말을 입에 담는 이들은 그들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사실은 바보 같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스스로 바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네 번째, 누가 AB형 아니랄까봐. 어떤 행동만 하면 누가 AB형 아니랄까봐라며 혈액형을 들먹이며 상대방의 성격을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단 4가지 유형의 혈액형으로 분류하여 성격을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지만 의외로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냥 재미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혈액형만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어형이라 그래 같은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4가지 유형만 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심리, 행동의 원인 등에 대해서 굳이 알아보거나 깊게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타인의 성격을 자세히 알려 하거나 그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혈액형을 그저 성격의 원인으로 돌린다. 혈액형과 같이 단순한 분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스스로 만든 울타리에 자신을 가두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심할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제한하게 된다. 혈액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범주 등으로 연관지어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은 인간관계에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기는커녕 자신이 만든 울타리에 갇혀 편협한 잣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편협된 사고를 당장 버려야만 더욱 행복한 삶이 찾아온다. 5번째, 나는 원래 이렇게 했어. 내가 늘 하던 대로 일을 진행하거나 남들과 무슨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나는 원래 이렇게 했어라는 말을 뱉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이러한 말은 고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보여주며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은 가로막히고 스스로 도태되는 말이다. 세상은 매일 바뀌고 있기에 계속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변화에 맞춰서 행동해야만 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맞던 것이 오늘은 틀릴 수도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던 것이 오늘은 가능하기도 한 것처럼 결국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 과거에 내가 그런 방식을 고집했더라도 지금에서는 더 좋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 경험을 살리되 현재에 맞게 행동해야만 한다. 과거의 행동이나 태도를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6번째, 그거 다 아는 거야.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 다 아는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사람은 결코 다 알 수 없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는 척 하지 않는다.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은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습관이다. 먼저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은 스스로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로 다 알 수도 없는데 다 안다고 하며 잘못된 정보로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최악의 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기가 힘들고 주변의 지인들 역시도 굳이 말싸움하기가 귀찮은 나머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억지로 칭찬해주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무시하며 심지어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누가 봐도 훨씬 좋은 의견임에도 자기 의견을 밀고 나가고자 언성을 높여가며 억지로 밀어붙인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며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들게 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쳐나가며 조금씩 나아져야 인생의 발전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다. 우물안개구리에 머무르면서 혼자만의 사고에 갇히지 마라. 우리는 모두 학습과 성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용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존중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삶과 인간관계를 그려나가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오만하고 말도 안 되는 거만한 태도는 피하고 나는 모르는 것도 많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좋다. 7번째,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하냐면서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부정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남이 하려는 일에도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식으로 다른 사람조차 못하게 하려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못할 일을 남이 할까봐 그 일을 시도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의 말을 믿고 될 일조차 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솔깃하여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잘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라는 말을 뱉게 된다. 그걸 어떻게 해라는 생각은 우리가 무언가의 한계를 느끼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드는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힘들다고 생각했고 한계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삶을 만들어 왔다. 그렇기에 한계를 규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거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아라. 어리석은 사람은 안 될 이유를 찾고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시도해보며 조금씩 조금씩 이뤄나가면 된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는 없다. 우리는 무엇 하나 한 번에 이뤄본 적이 없다. 걷기 위해 수없이 넘어졌지만 지금은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뛸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고 그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며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만 나아가면 된다. 한 번에 많이 나갈 필요도 없고 그저 조금씩만 앞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느냐이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문제, 그걸 어떻게 해? 라는 말하는 사람을 피하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말하지 마라. 그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7가지의 말버릇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례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선을 넘어 들어온다면 그때는 거리를 둔다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